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남편이나 아이에게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놓아두면 알아서 다 잘합니다. 남편, 자식, 부모에게 매여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의 중심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이끌려서 살고,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목 매달며 살고,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끌려서 살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남에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부로 독립하세요. 독립을 하라는 것이 인연을 끊으라거나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술을 마시든 그것은 남편 인생이니 그것만 쳐다보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집착을 끊고 자기 중심을 잡아야 스스로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각자의 인생은 각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괴롭다 하더라도 그를 위한답시고, 내가 괴로워지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 자식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어떻다고, 자식이 어떻다고 내가 불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되거나, 내가 불행할 때 행복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이 심해지면 왜 저 사람만 잘 사나 하며 속으로 상대를 욕하거나 그렇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면 나만 괴롭습니다. 그럴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내며 괴로워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욕심 부리고 괴로워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오히려 실수도 많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것과 더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욕심내지 않으려고 하면 욕심은 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면 욕심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의 원인인 느낌은 관찰하면 사라집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려고 할 때 자신을 지켜보기 시작하세요. 이러면 짜증이 나고 감정이 폭발할 텐데 하며 알아차리고 언제쯤 터지나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터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주의를 주는 즉시 짜증이란 놈은 김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감정으로 확대됐을 때는 늦습니다. 알아차려도 사라지지 않지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험이 없으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점차 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관찰하지 않을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나고 짜증나는 마음을 과제로 삼아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단계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먼저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슬프면 슬프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차림이 지속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을 알아차렸어도 올라오는 화를 놓치면 바로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알아차림이 지속돼야 합니다. 이때 마냥 놓치고 화를 냈어도 왜 바보같이 놓쳤을까? 또 화냈네.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놓친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를 하면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랬었군요.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점차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화를 벌컥 내면서 왜 이런 곳에 돌이 있는 거야? 하며 돌부리를 발로 차면 처음에는 무릎만 까진 정도였는데 발이 아픈 고통까지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부주의했네. 다음부터는 정신 차려야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오히려 교훈을 얻게 되죠. 아니면 내가 넘어져서 다행이다. 아이들이 걸려 넘어져서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돌멩이를 뽑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 인생에서 허다하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괴로움을 통해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움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남을 돕게 될 수도 있죠.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법입니다. 진정으로 인과법을 믿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지은 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은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돕고 힘든 일도 그냥 나서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공덕이 돌아옵니다. 만약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공덕을 그렇게 쌓았는데 다리가 부러지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다리 부러질 것이 한 다리 부러졌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딱 바꾸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걱정할 일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이 마음이 아픈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진료를 미루면 간단한 병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플 때도 몸이 아플 때처럼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여 기분 전환을 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나가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떠오르는 망상이나 잡념 때문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망상과 잡념이 떠오르지 않게 하려 하면 오히려 잡념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저절로 떠오르는 망상과 잡념이 아닌 그것에 빠져 망상을 지속하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망상이 일어날 때는 차라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던 달리기를 하던 해서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집중시켜 보는 것입니다. 정자하고 눈을 감은 후
마음을 코끝에 집중시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번 5분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점차 나아지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